안녕하세요. 수상강국 코리아 이지연입니다. 올 초 대형 선망 수협에 따르면 2008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남해 이이지 모래 채취로 인해 고등어 어획량이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분별한 모래 채취로 산란장이 파괴되고 과거 고등어, 전갱이 등 회유성 어종이 주 조업지였던 제주도 어장에서 최근 일본 수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수상강국 코리아에서는 위성돈 국회의원을 만나서 바닷모래 채취 문제를 비롯해 앞으로 대한민국 해양수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인터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먼저요 전국의 수산인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인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그리고 바다의 황폐화, 그리고 수산자원의 고갈, 그리고 한일어업협정의 지연, 그리고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수산인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수산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열정을 다해서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산인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수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요 20대 국회에서 농해수위원으로 바쁜 의정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요 의정 활동 내용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에 와서 해양환경보존법을 발의를 해서 이렇게 통과를 시켰고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해양환경을 제대로 관리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양 관리를 하기 위해서 법안을 마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수산자원이 고갈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뭐 저만이 아니라 저희 국회에 있는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함께 동의를 해서 바다 모래 채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결의문도 함께 발의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산자원 관리 그리고 수산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수 온도 상승에 따라서 국내 이 고수온 피해가 5년 사이에 10배 이상 급증했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려오면서 뭐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도 궁금하고요. 또 대책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분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어업재해보험인데요.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률이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원인을 좀 확인했더니 실질적 피해를 당했는데 실질적인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료율을 낮춘다든가 보험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그게 진행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업 기술, 양식 기술의 이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고수온은 이상기후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적극적인 양식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어가에 공급하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대응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또 얼마 전에 한 매체를 통해서 이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는 이 바다의 사막화 문제다 뭐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연안에서 이제 바다골재를 채취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공공 부분에 부족한 모래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그 건설업계의 이제 지속적인 요구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확대되어 왔죠. 그만큼 이제 어장 피해는 늘어났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일반적으로 산란 지역이고 산란을 통해서 수산물이 확대되어지는 지역인데 그 지역의 모래를 굴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산란 서식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족장이 부족했습니다.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관련되어진 조항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주권적 개념을 갖고 이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국토부가 많은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권한을 이제 해양수산부가 갖고 오고, 그래서 전체적인 어족자원 관리라는 수산자원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에요, 의원님께서 이 여성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요, 여성 어업인 육성법 이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법안 취지 궁금하고요. 또 법안 내용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 삶의 문제에 나타나는 것들을 해결하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그 업무를 다른 업무를 하다가 그 업무를 조금 부가적으로 하는 업무였는데, 이 업무만 주되게 하는 부서를 설치를 해서 여성 어업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도움을 줘보자, 그런 내용을 담은 이제 개정안을 넣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성 어업인들의 삶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보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어업인 중에 50%가 여성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성들이 이제 그 일을 안 하게 되어지면 수산업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 수산업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요, 최근 통계를 보면요, 이 제주도 내에서 60세 이상의 어업인 비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해마다 심각해지는 어촌 고령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이에 대해서 대책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협 중앙에 이제 산하에 있는 조합에 있는 조합원의 60세 이상 고령 인구가 63%나 됩니다. 결국 이제 20년이 지나면 수산업에 종사할 분 60%가 떠나는 거죠. 그러면 수산업의 미래는 없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그분들에 대한 제도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는 젊은 수산인들을 양성하고 육성하는 그런 체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그분들을 유인하는 유인책들이 별로 없는데요. 앞으로 이제 젊은 어업인들을 육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그리고 귀여라든가 귀농할 수 있는, 그리고 어촌에 돌아올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이제 정부 당국이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수산인들을 위해서 격려 말씀이나 또 앞으로의 포부나 각오, 이런 말씀으로 좀 마무리 부탁을 드릴게요. 수산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국민의 식량 안보에 있어서 단백질을 책임지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부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태로 진행을 하다 보면 수산업의 미래는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원은 남획되어지고 고갈되어지고, 그리고 자원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들 마련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정부 당국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수산인들도 함께 동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어기를 지키는 문제라든가, 작은 체장의 어류를 잡지 않는다든가, 이런 노력들도 함께 해야 될 거라고 봐지고요. 저 또한 수산업이 지속 가능한 수산업이 가능하게끔 열심히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산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네, 지금까지 위성곤 국회의원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